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인쌤입니다. 자, 질질 이끄는 학원 거리절에 보내버리시고 중개사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공부하겠습니다. 예, 교재가 두 가지 있는데 지금 공부하는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그다음 준비 기출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이 드려지고 우리은행 이 계좌번호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잘 적어주세요. 특히 교재 과목, 민법, 중개사법 잘 적으시고 이름까지 잘 적어줘야 올바른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엔 제21강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김하인 합격서 요약집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본 과목은 크게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1편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 물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4주까지 법령을 다 공부했습니다. 총 20강 정도 했었죠.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들어가고 그다음 중개실무도 이어서 할 겁니다. 근데 이 중개사 법령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득점은 이 두 파트에서 고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개실무에서 이번 34회 때 민법 문제가 약 4문제 이상 나왔죠. 이렇게 통합 과정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 공부하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문제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특히 강합니다. 제가 공부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파트를 특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서 고득점 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2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인데 제1장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습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 실거래가 신고하죠. 이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말하고 제2장에서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특례 규정이 있고 제3장이 토지거래 허가 세 파트입니다. 이렇게 세 파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이번 주에는 제1장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체계가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내부로 들어갔을 때 헛갈리지 않습니다. 이런 큰 숲을 보셔야 돼요. 일단 이 법에서 크게 신고 두 가지, 허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먼저 신고에서는 자,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등을 매매계약 체결하면 한국인, 외국인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 외국인 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실거래가 신고를 외국인 다 하는 겁니다. 매매계약만 실거래가 신고예요. 근데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을 매매가 아닌 다른 사유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매매가 아닌 거. 매매가 아닌 계약의 교환 증여, 상속 경매 등으로 소유권 취득할 때는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와 취득 신고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럼 외국인을 보시면 외국인 헷갈리죠? 외국인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을 매매계약 체결하면 거래 신고하는데 매매가 아닌 다른 사유로 외국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 신고라는 걸 별도로 해야 됩니다. 다음 허가제도가 크게 두 개인데 자, 외국인이 군문자야 이런 지역이 있어요. 군문자야 이 지역에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외국인은.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한국인, 외국인 모두 계약 전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신고 크게 두 가지가 있고 허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신고 두 가지 있죠.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나머지 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허가도 두 개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허가 하나만 받으면 나머지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시 외국인은 신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외국인도 허가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제1장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이게 외국인 이제 특례가 있고 마지막 토지거래 계약 이렇게 제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제1장 이 파트를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죠. 이게 되어야 2단계, 3단계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제1장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는데 이거 두 가지가 또 나뉩니다. 첫 번째가 이게 실거래가 신고, 이걸 먼저 공부할 것이고, 두 번째는 주택일 때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가 생겼어요. 두 가지 나는데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이게 핵심이죠. 이 파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부동산 거래 신고와 다른 제도 관계부터 헛갈리지 않게 명확히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다른 제도 헛갈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거민제도를 공부합니다. 이거 이제 부동산을 계약으로 소유권 취득할 때, 그러니까 유무상 똑같죠. 유무상 계약으로 소유권 취득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이 거래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이 시군구에서 이 거래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줘요. 그것을 거민이라는데 이들은 형식적 심사입니다. 서류만 갖추오면 그냥 무조건 도장 찍어주는데 그걸 거민계약서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민계약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증여계약서라면 여기에 시군구에서 도장 꽉 박아주면 그 증여계약서를 이제 거민계약서로 부르고 이걸 등기원인 서면으로 등기소 가야 소유권 등기해줍니다. 근데 이 거민제도는 형식적 심사라서 탈세를 막지 못하더라고요. 탈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매계약으로 탈세를 제일 많이 하니까 매매계약만 끄집어내서 이제 2006년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처라면 시군구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냅니다. 제출하면 시군구는 여기 실질적 심사예요. 탈세를 했는가 안 했는가 탈세 방지를 해서 실질적 심사하고 이제 탈세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그럼 이걸 등기원인 서면으로 등기소 가면 등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실질적 심사죠. 그래서 이 무거운 통과를 거쳐서 신고필증 받으면 형식적인 거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거민 받은 것으로 의지한다. 즉 신고필증 받으면 거민 받을 필요 없다는 말이죠. 무슨 계약만? 매매계약만. 매매. 그러니까 매매는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 중에 매매가 아닌 교환 증여는 여전히 거민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두 제도 잘 조화롭게 이해하세요. 이거 이해 못하고 넘어가면 뒷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관계.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방금 형식적 심사인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다른 제도가 있는데,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만약에. 그럼 이거 토지죠. 이 제도의 주된 취지는 토지, 땅 투기 방지예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탈세 방지죠. 취지가 서로 다르네요. 그래서 토지 거래가 받아도 별도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농지도 토지죠. 농지에 대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아도 이건 땅 투기 방지가 주 목적이라 탈세 방지인 부동산 거래 신고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우지 마시고 기억하기 쉽잖아요. 둘 다 토지라 얘들 주된 취지는 땅 투기 방지, 얘는 탈세 방지 또는 실질 과세. 서로 다르니까 이거 하더라도 별도로 거래 신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 내용 들어갑니다. 합격서 요약집 98페이지 오세요. 합격서 요약집 먼저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법 제2조가 상단에 나오죠.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죠.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넘어왔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근데 부동산은 토지건물이죠. 이 호가 부동산 등이란 이 부동산이 1호죠.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말합니다. 권리를 포함하면 부동산 등이라고 부르고, 다음 3호 거래 당사자 그랬는데 우리 매매계약만 신고하죠. 거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매도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도 포함한다. 외국인도 거래 신고하라 그랬죠. 다음 3조 2, 3호2 임대차죠. 임대차 계약 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외국인도 신고해야 되니까 포함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매매 계약을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생각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0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일단 신고 대상 및 신고 의무자가 있는데 먼저 양거래 1번 거래 당사자, 양거래 1번 거래 당사자 외국인 포함한다 그랬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슨 계약만?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하게 되므로 결국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권리 가로 열고 이하 부동산 등이란다. 이 부동산 등의 매도인과 매수인 얘들이 거래 당사자고 외국인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신고 대상을 이걸 잘 외우셔야 되는데 신고 대상 먼저 당연히 부동산 매매계약입니다. 부동산 하면 토지와 건물이에요.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실거래신고 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오른쪽 99페이지 오세요. 합격서 99페이지. 좀 어려운 게 나오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공급계약, 매매계약도 신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급이 뭐죠? 막 지어서 최초로 파는 그걸 공급한다. 최초로 파는 걸 공급계약이랍니다. 공급계약. 그러니까 매매인데 최초로 파는 거. 그럼 이제 이 8개 법이 있는데 이 법이 8개 있죠. 얘들이 관한 공급계약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됩니다. 공급이 뭐라 했죠? 최초로 파는 거. 그럼 분양계약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분양이 뭐라 그랬죠? 분양? 나눌 분, 양도할 양. 나누어서 판다. 아파트라면 아파트. 여러분 101동 다 삽니까? 101동 중에 한 칸만 나누어서 사죠. 그걸 분양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지어서 최초로 파는 계약. 그걸 공급계약. 아파트 같은 거라면 분양계약. 같은 말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8개 법에 대해서 공급계약이 매매, 최초 매매, 분양계약, 나누어 사는 매매. 그럼 이 계약을 체결하면 분양권을 취득해요. 뭘 취득해요? 이걸 체결하면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최초로 사서 분양권 취득했죠. 그럼 그 분양권 다시 팔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다시 파는 거라 이게 결국 전매가 되네요. 최초로 내가 샀잖아요. 분양권. 그 분양권을 파니까 이게 전매가 됩니다. 그럼 8개 법인데 이걸 꼭 외워야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100점 맞아야겠다. 그분들은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세요. 1차, 2차 동차하신 분들은 그냥 외우지 마시고 2차만 하신 분들은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볍게 볼게요. 자, 1번 빈지 및 소흥배주택 정비특례법. 이게 8번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1번과 8번이 재건축에 관한 법입니다. 근데 이 소규모 주택을 재건축할 때 이 복잡한 법을 거치라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소규모 주택은 더 간편하게 재건축할 법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1번, 8번이 재건축에 관한 법이다. 다음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산업입지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물 분양법, 도시개발법,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8개가 있는데 외우실 분들은 만약에 여자분들에게 부동산 사라고 큰 돈을 줬어요. 여자분들은 뭘 살까요? 큰 돈을 주면 부동산. 뭐 좋은 아파트나 뭐 스타벅스 같은 거 딱 사겠죠. 근데 골빈 공주가 있는데 골빈 공주가 세상에 태권도 도장을 사요. 골빈 공주가 뭘 사요? 세상 물정 몰라서 태권도 도장. 그래서 이게 골빈 공주가 산 태권도 도정이에요. 다시 골빈 공주가 산 태권도 도정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이 8개 아무튼 최초로 파는 공급계약, 분양계약. 그럼 분양권을 취득했죠?
그 분양권을 파는 전매계약. 그 다음, 이 재건축법 두 개의 입주권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입주권. 이 재건축법에. 그래서 얘들이 부동산 취득할 권리의 매매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여기서 그럼 1번과 8번 여기 입주권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할 수 있는 중개사법 선생님은 아마 전국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공법을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공법 선생님보다 더 자세히 친절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재건축법.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 여의도에 공작 아파트라고 아십니까? 공작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1976년에 준공돼서 지금 현재 입주 현재 7년 차입니다. 거의 50년 됐죠? 그럼 아파트 보세요. 당연히 지하 주차장 없어요. 그리고 중앙난방이고 복도식입니다. 복도식. 오래돼 보이죠? 이걸 재건축한단 말 들어봤나요? 아마 부동산에 관심 많은 분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걸 재건축하는데 이런 식으로 짜잔 이렇게 재건축합니다. 그럼 이거 한강변에 이렇게 9층 아파트 허가 안 해줍니다. 근데 이럴 때는 보통 해줘요. 이게 보통 이게 12층이거든요. 이것을 막 50층을 올린 겁니다. 여기는 12층이라 토지가 엄청 넓은데 여기는 넓은 토지 필요 없죠. 그러죠? 그러면 이 세개동 짓고 여기 남은 토지는 국가에 기부 체납해요. 서울시에. 그럼 서울시에서 이렇게 초고층으로 한강변에 허가를 내주기도 합니다. 그럼 현재 이 아파트가 현재 373세대인데 이렇게 3개동 올리니까 582세대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 373에서 재건축에 동의하거나 반대하거나 두 부류가 나뉘겠죠. 이건 지금부터 제가 그냥 거짓말을 만든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수치인데 이건 제가 그냥 거짓말로 지어낸 겁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352세대가 재건축에 동의하고 21세대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동의한 얘들한테 여기에 들어올 권리를 줍니다. 이 새 아파트에 들어올 권리를 줘요. 그걸 입주권, 그걸 정비법 입주권이라 부릅니다. 매들이 이제 팔고 나가는 거죠. 매도 청구. 그러면 총 582세대가 되는데 352는 들어오겠죠. 그러죠? 그러면 이건 남은 게 몇 세대죠? 여기서 여기 빼면 약 230세대.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 일반인에게 분양 신청 받는 거, 우리 일반인에게. 여기에 사는 소유자가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에게 분양 신청 받아요. 그래서 여기 예전에는 막 경쟁률 몇백 대 1이었죠. 이것 때문에 거의 로또죠, 로또. 아니, 로또보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여기서 빼면 230세대를 따로 뽑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일반 분양받아서 분양권이랍니다. 분양권. 그래서 정비법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이 서로 다른 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입주권은 팔 수 있습니다. 주택법의 입주권은 팔 수 없어요. 근데 입주권은 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 보세요. 이거 아파트 한 채 오래되고 그래서 이 아파트만 한 채 만약에 18억이다. 그럼 여기 들어올 주의를 줬죠. 근데 이거 한 채에 18억짜리가 이게 막 30억이 돼요. 그러면 여기 들어올 주의 있어도 돈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돈 없으면. 그럼 팔게 해줘야겠죠. 이건 팔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거 무너버리고 이거 짓는데 2년, 3년 걸려요. 그럼 2년, 3년 동안 다른 데 가서 살겠죠. 그러면 저기 강남 압구정동이나 신사동 가서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 애들 학교 잘 보내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2년 후에 굳이 여기 안 돌아도 되죠. 돈 있더라도 들어오기 싫어요. 그럼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입주권은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다. 그래서 주택법의 입주권하고 달라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352명은 여기 소유자죠. 소유자 중 한 명이죠. 그럼 얘들은 소유자니까 토지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은 토지 지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 사는 사람에게
분양 신청받아서 운 좋게 당첨된 사람이라 이 230명은 여기 소유자가 아니라 새롭게 들어올 사람이라 현재 여기 토지에 대한 지분이 있어 없어요? 지분이 없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허물었어요. 그럼 종전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종전 토지 지분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거기 소유권 갖는 여기만 있고 여기에 살지 않는 새롭게 들어올 얘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또는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에만 나오게 되고 분양권에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 합격서 보세요. 합격서. 자, 합격서 보세요. 104페이지. 104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보입니까? 그럼 제일 하단에 동그라미 10번 종전 부동산, 그게 종전 토지, 종전 부동산입니다. 보입니까?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105페이지 105페이지 보시면 글씨가 적어요. 그럼 제일 밑에 9번 있어요. 9번 찾았습니까? 9번에서 동그라미 10번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 동그라미 쳐요.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그러니까 분양권 X예요. 분양권 X. 이 사람들은 여기 소유자가 아니니까 토지 지분이 없거든요. 얘들만 여기 토지 부동산 소유자였죠? 그래서 여기에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 X.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원리를 다른 강사들은 못 한다고요. 공법을 모르니까 제가 다 이해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제 골빈, 공주가산, 태권도, 도정 이 8개에 관한 최초 매매 계약. 이것 체결하면 분양권을 취득해요. 그 분양권을 판다, 전매한다. 그리고 이 2개 재건축에 관한 입주권 매매 계약도 다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된다. 아무튼 매매 계약을 꼭 기억하세요. 매매 계약. 공급도 매매고 분양도 매매입니다. 그럼 다시 99페이지 오세요. 합격서 99페이지. 그럼 상단에 자 이렇게 박스가 있죠? 그럼 박스 왼쪽에 써요. 저같이 이렇게. 박스 왼쪽에 저같이 써요. 이렇게. 이 8개 법에 의한 공급계약과 분양권 매매계약 거래 신고한다. 그 다음 박스 오른쪽에 저같이 2개 써요. 이렇게 묶어서 입주권 매매계약 거래 신고한다. 그래 적으세요. 저같이 왼쪽에 2개 적으시고 이 2개 오른쪽 칸에 이렇게 적으시고 2개. 적으셨나요? 그럼 자, 여러분 책에 박스 바로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이게 동그라미 1번이죠. 8개 공급계약. 그 다음 이게 8개 자 2번 다음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습니다. 분양권. 그 분양권 매매가 다시 파는 전매계약.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3번. 자, 여기죠? 8번. 도시 및 주거면 정비법. 74조에 따른 관리 적용 계획인가. 그러니까 이 정비법에 인가가 3번 나오죠? 조사관 인가, 조합 설립, 사업 계획 승인, 관리 적용 계획인가, 조사관 인가. 및, 그 다음에 여기 빈지 및 소규모 주택 특례법 29조에 따른 여기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 그래요.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된 지위, 그걸 말한다? 입주권 써, 입주권. 그 입주권 매매계약. 아무튼 다 매매계약. 그래서 매매계약만 기억하면 됩니다. 매매계약. 자,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돼, 이렇게. 자, 이것도 빨리 읽어요. 부동산 거래신고법, 이렇게. 또 일일이 부동산 거래신고 읽지 마시고, 부동산 거래법.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거. 그럼 매매계약이 아닌 거. 여기 매매죠. 이거 틀린 임대차 틀렸네요. 이게 정답. 이 공급 매매죠. 여기 매매. 그러니까 매매만 외우면 돼요. 앞에 법 굳이 안 외워도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매매계약. 그 다음에 이제, 자, 여러분 책 99페이지. 이제 중간에 큰 2번, 신고관청과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그럼 신고관청 먼저 부동산 등의 소지지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입니다.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즉 중개사무소 소지지 시군구가 아닙니다. 어디다? 목적물 소지지, 목적물 부동산 소지지 시군구고, 신고기한은 원래 60일인데 매매계약 체결일,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60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2달 동안 걸리잖아요. 탈세하려고.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30일로 딱 이렇게 바꿨습니다. 30일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신고 의무자 신고 방법이 약간 복잡한데, 자, 먼저 여러분 책은 자 99페이지 제일 밑에 양괄호 1번이 이게 거래 당사자에게 직거래가 있고, 직거래 한 장 넘겨보세요. 양괄호 2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등 보입니까? 지금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양괄호 3번 보세요. 잘 보세요. 양괄호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에 따라 있죠. 중개. 그럼 위쪽에 양괄호 2번. 그럼 양괄호 2번은 뭐겠죠? 거래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다. 그럼 양괄호 2번은 당사자 직거래입니까? 개공이 중개했습니까?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도 직거래예요. 직거래인데 일방이 국가입니다. 개공이 중개하면 양괄호 3번이에요. 국가여도 개공이 중개하면 양괄호 3번이에요. 그러니까 양괄호 2번은 국가가 끼었지만 자기들끼리 직거래입니다. 개공이 중개한 게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그리고 양괄호 3번은 개공이 중개, 양괄호 4번은 매수인이 외국인일 때 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먼저 양괄호 1번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하면, 즉 매도인 매수인끼리 직거래했죠. 중개사 없죠. 원칙은 공동신고입니다. 공동신고는 매도인 매수인은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한다. 공동신고란 이렇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걸 말합니다. 공동신고가 뭐예요? 서류는 있어야겠죠? 그 서류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걸 공동신고랍니다. 제출은 혼자예요. 신고관청에 제출은 몇 명이 한다? 혼자 하면 되죠. 혼자. 둘이 하는 게 아니죠. 뭐 둘이 얼마나 사이가 좋다고 둘이 제출해요. 서명 날인을 같이 하고, 제출은 혼자 하면 되죠. 혼자. 보통 매수인이 제출하겠죠. 매수인이. 그러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예외 단독 신고했는데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한 명이. 100페이지로 오세요. 100페이지. 그러면 한 명이 세금을 많이 내서 신고를 막 미뤄요. 그러면 30일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다음 서류는 있어야겠죠. 서류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날인한 후 단독 신고 사유서. 왜 단독 신고한가? 다른 놈이 신고를 거부해요. 그런 사유서. 그리고 이제 혼자 신고하니까 또 자기가 탈세하려고 꾸밀지 모르니까 여기 부동산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사본도 첨부한다. 혼자 신고하니까 자기가 세금 적게내려고 금액을 조작할지 모르니까 계약 사본. 이 두 가지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되고,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자, 아까 원칙 공동 신고할 때는 공동 신고 이것만 제출한다. 근데 일방 신고할 때 두 가지가 추가. 첫 번째 단독 신고 사유서, 두 번째 계약서 사본이 더 추가됩니다. 자, 이제 당사자 일방상이 국가 등이 끼어 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일방 또는 사망이 국가나 지자체, 대통령으로 정한 자, 가로 열고 이하를 다 그냥 국가 등이라 한다. 그때는 국가 등이 다음 서류는 있어야겠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단독 제출 신고한다. 이 경우 다른 일방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인데 그 중에 한쪽이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만 신고할 의무가 있고 다른 일방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보통은 개공이 중개하겠죠. 그때는 개공이 신고하는데, 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작성 규모한 때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류에 있어야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서명 날인하여 신고한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신고 허가가 총 8개 나와요. 잘 자란 것까지 8개. 그 8개 중에 개공에게 의무가 있는 게 여기 딱 하나예요. 다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자세히 봐보면 신고 허가가 약 8개 나오는데 8개. 그 8개 중에서 개공에게 의무가 있는 건 이거 딱 하나, 여기 딱 하나입니다. 개공이 매매를 중개했죠. 그때 개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이게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개공이 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그 문제 내볼까요? 자, 개공이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개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한 후 그 계약이 해제되면 개업공인사가 해제 신고해야 한다. OX 뭐예요? X예요. 개공이 중개해서 개공이 부동산을 신고했죠. 근데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 신고는 개공에게 의무가 없어요. 다시 정리하면 이 법에 잘 자라게 신고 허가가 8개예요. 그 중에 여기 딱 하나만 개공에게 의무가 있다. 나머지는 개공에게 의무는 없습니다. 자, 이제 더구나 2번 개공이 공동으로 중개했네요. 그럼 해당 개공이 당연히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또 이 경우 개공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요. 의뢰인이 막 신고하지 말아달래요. 그때는 다른 개공 한 명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날인한 후 이 서류 똑같아요. 서류 똑같다. 단독 신고 사유서와 부동산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한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신고한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 차 개공이 중개했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신고서에 서명 날인할 필요도 없죠? 다 누가 한다? 다 개공이 한다. 그러니까 이 거래 신고가 2006년에 생겼거든요. 2006년 아까 말씀드렸죠? 2006년에 생겨서 이제 여러분 등기부에 이 실거래가가 찍힙니다. 왜 찍혀요? 실거래가 신고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제도가 생긴 지 약 20년 됐는데 20년 실거래가 신고해 본 적 없죠? 왜 없을까요? 다 개공했으니까. 개공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20년간 이 신고를 안 해봤던 겁니다. 다 개공이 중개해서 개공이 해준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매수인이 외국인 등일 때 이게 이제 신설돼 최근에. 자, 매수인이 뭐 법 이름까지 몰라도 됩니다. 무슨 법, 몇 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했거나, 그 다음 또 무슨 법, 몇 조에 따른 국내 거소 신고했네요. 그러면 간단히 매수인이 외국인 등록했거나 국내 거소 신고했을 때, 그럼 매수인이 외국인이니까 매수인이 이제 외국인 등록했거나 국내 거소 신고했어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이제 이 규정에 따라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할 때, 다음에 외국인 등록했다면 그 사실 증명. 그리고 국내 거소 신고했다면 그 또 사실 증명을 신고한청에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다시 매수인이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했거나 또는 국내 거소 신고했대요. 이 두 가지 사실 증명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하라 이 말이죠. 하라.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자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요건 당연히 내보여야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이 있는데, 자,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는 말은 중개사 없이 당사자가 직거래했죠. 그때는 이제 거래 당사자 등에 위임받은 사람, 그럼 잘 보세요.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하면 보통 제출은 혼자 하죠?
보통 매수인이 할 겁니다. 매수인이 제출하고 그리고 등기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 예를 들어 매수인이 위임 줄 수 있어요. 보통 이 사람은 법무사 직원이나 법무사. 왜 그래요? 법무사가 매수인의 위임받아서 거래 신고도 하고 등기도 해주고 돈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매수인의 위임받은 사람, 예를 들어 법무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제출 대행하려는 사람 법무사는 법무사 자기 신분증을 신고원청에 보여주고 다음과 것을 제출한다. 제대로 위임 받았는가, 뭔가 증명할 서류 위임 받았는가. 그러면 신고서 등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 아까 예를 들어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나련한 위임장이 있어야 돼요. 가로 열고 당사자가 법인이면 법인 인감이 있는 위임장. 그리고 신고서 등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 매수인의 신분증 사본. 이 두 개를 가져가야 정말로 위임 받았는가 증거가 되죠. 이걸 제출한다. 이제 K공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K공이 매매를 중개했네요. 그러면 그 소공입니다. 보존 X. 소공만 대행할 수 있다. 보존 X. 소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공은 자기 신분증을 신고원청에 보여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7번. 자, 10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양가로 7번이요. 여러분 책에 양가로 7번입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확인 설명서는 거래계약서 다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고,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를 국토교통부에 저장할 수 있다고, 그런 전자계약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자계약을 말합니다. 그럼 전자계약에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즉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한 때, 그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네요. 그러니까 전자거래 하라 이 말이죠. 전자거래계약 체결하면 이 실거래가 신고서 제출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전자계약 체결해서 계약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저장하면 여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여기 다 있을 거니까 그때는 굳이 이 실거래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전자계약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잠시 후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